멕시코로 갔던 미국인들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연방당국이 멕시코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금지를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요금 결제 앱에 현금 충전 기능을 도입합니다.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탕감에 대한 위헌 심판을 다루고 있는 가운데 일리노이 주민 150만 명도 이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메리 안 돼! 패티켓 지키셔야죠. 우리 개는 순한데. 주인에겐 순해도 타인에겐 사나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인의 패티켓 알려드릴게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을 꼭 착용해주세요. 배설물은 반드시 수거해주시고 반려동물 등록도 잊지 마세요. 하나 더, 일반인도 패티켓 지키셔야죠. 예쁘다고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쉿! 반려견 앞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갑자기 달려오면 놀랄 수 있어요. 모두를 위한 패티켓, 행복한 동행을 위한 기본입니다. (3월 9일) IMTV 뉴스 데스크 시작합니다. 멕시코로 갔던 미국인들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연방당국이 멕시코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금지를 당부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멕시코의 콜리마, 미초아칸, 시나로아, 타마우리파스, 자카테카스 등 5개 지역에 대해 범죄 및 납치 위험을 이유로 최고 수위의 여행 금지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구에레로 역시 범죄 위험으로 여행 금지 지역에 포함됩니다. 칸쿤, 플라야 델 카르멘, 툴룸 등 유명 관광지가 몰려있는 퀴타나로 지역은 더 주의하라는 경고가 발령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행사 측은 문제가 된 지역은 텍사스 인근 국경으로 주 관광지인 내륙 지역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행가들은 위험 지역은 가능한 피해서 투어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인파가 많이 몰리는 유명 관광지를 돌아보는 여행사 패키지 투어보다는 개인이나 소그룹 여행을 당분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요금 결제 앱에 현금 충전 기능을 도입합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승객들이 버스나 열차를 탈 때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뉴저지 트랜짓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앱은 웹사이트 또는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요금 지급을 위해서는 크레딧 카드나 데빗 카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크레딧 카드가 없거나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앱 자체를 아예 사용할 수 없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이러한 불편을 덜기 위해 크레딧 카드나 데빗 카드가 없는 승객들은 열차역이나 버스 정류장 근처에 소매점, 편의점 등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모바일 앱에 현금을 적립할 수 있는 캐시인 앱 기능을 부과하기로 한 것입니다. 승객들이 앱에 현금을 적립할 수 있는 업소는 세븐일레븐, 월그린, 패밀리달러, CVS 등 약 1000여 개 정도로 업소에 현금을 지급하면 직원이 구매한 액수만큼 승객의 앱에 적립금으로 입력을 시켜주게 됩니다.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탕감에 대한 위헌 심판을 다루고 있는 가운데 일리노이 주민 150만 명도 이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시카고 지역 3개 연방 하원의원 지역구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학자금 탕감 신청 비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 연방 하원 지역구 5지구, 6지구, 8지구는 해당 주민의 약 70%가 학자금 탕감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탕감 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조치에 해당되는 일리노이 주민들의 숫자는 1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간 소득이 12만 5천 달러 미만인 경우 대학 학비용자를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해주는 안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학자금 탕감에 반대하는 측에서 막대한 예산 문제를 거론하면서 위헌 소송이 제기돼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KBS 아메리카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가정보국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평가 결과를 내놨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미 국가정보국 DNI가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공식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독재 정권의 최후 보장책으로 여기는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 국가정보국은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시간이 지나면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상원 정보위에 출석한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도 북한의 주기적 도발 배경에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추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Periodically using aggressive and potentially destabilizing actions to reshape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in its favor and to reinforce its status as a de facto nuclear power. 국가정보국은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군을 미국과 동맹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역량에 대해선 미국 내 각급 기업은 물론 일부 핵심 기반 시설망에도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국가정보국의 연례 보고서는 CIA를 비롯한 미국 내 모든 정보기관의 평가를 아우른 것으로 북한의 위협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에 이어 네 번째로 소개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물가 제급 등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IMF, 즉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다시 치솟는 걸 막기 위해선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기에 완화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 경제가 강력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지만 물가 안정 없인 경제 성장 기반이 탄탄해질 수 없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현재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tay the course. Be data dependent as he has been so far and keep driving inflation down. We think it might take a little longer. So higher for longer when it comes down to interest rates, maybe what we experienced this year. 파월 연준 의장은 어제 미국 의회 청문회에 나와 금리 인상 속도를 다시 높일 준비가 돼 있다고 이른바 긴축 재가속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틀째 의회에 출석한 파월 의장은 이달 금리 인상폭과 관련해선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추가로 발표될 경제 지표들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연준이 2주 후 열릴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며 다시 빅스텝을 밟을 거란 게 현재 시장 참가자들의 중론입니다. We have not made any decision about the March meeting. We're also getting a jobs report on Friday and a CPI and PPI inflation report next week. So those will be important and we'll scrutinize them. 미국 최종금리 수준도 5.5% 이상으로 올라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5%대의 고금리가 유지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4.5%에서 동결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1월까지도 0.25%포인트를 인상하며 인상 기조를 이어갔었는데 오늘 금리 인상을 일단 중단한 이유는 우리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이유와 같습니다. 과도한 경기 둔화를 막겠다는 겁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자동차 촉매 변환기 절도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료 혜택도 줄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 자동차 정비소입니다. 수리가 필요한 차량들이 연이어 들어옵니다. 자동차 아래를 살펴보니 촉매 변환기가 누군가에 의해 도난당했습니다. 오늘 입고된 차량입니다. 촉매제 도난 피해를 입었는데 이렇게 날카로운 톱에 의해 잘려 있습니다. 한인 피해자는 지난 일요일 피코와 웨스트모어랜드 인근 도로에 주차했다 절도 피해를 입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근하려고 시동을 거는데 밑에서 소리가 아주 노이즈가 심하게 나더라고. 이게 촉매제를 잘라갔구나. 그때 보니까는 벌써 촉매제를 잘라갔더라고요. 황당하죠. 한인 정비소를 찾는 촉매 변환기 절도 피해자들은 대부분 한인들로
이 업소의 경우 일주일에 한 대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잦은 절도에 정비소에는 교체할 촉매 변환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5대 정도가 딜러에다 오더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는 차도 많고, 또 어떤 차는 애프터마켓을 껴서 나가는 경우도 많고, 뭐 6,000불, 7,000불, 그다음에 또 프리우스도 많이 잘 나가거든요. 프리우스 같은 경우는 뭐 2,000불. 촉매 변환기 절도 피해는 자동차 보험사에서 디덕터블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피해자에게는 벌점이나 보험료 인상은 없지만 보험사가 제공하는 혜택이 줄어 결국 보험료 인상과 같은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클레임이 오픈돼가지고 스페셜 디스카운트라는 보험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디스카운트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클레임이 한 번도 인볼브되지 않은 사람들, 그분들에게 따로 주는 건데 그 부분에서는 제외가 돼요. 가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보험료가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은 내가 받는 디스카운트를 놓친 거지만. 최근 LA 지역의 차량 촉매 변환기 절도 사건은 3년 전보다 무려 12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일부 한인들은 안전하게 주차할 곳이 부족해 밤잠을 설치며 불안한 마음으로 차량을 살피고 있다면서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